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철강과 비철 금속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철강이나 비철 금속 업종 하반기 전망, 하반기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강이나 비철 금속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크로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전반적으로 철강이나 비철 금속을 둘러싸 하반기 매크로 환경은 저희가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좀 세 가지 변수가 철강과 비철 금속의 가격 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 선행 지수, 세 번째는 이제 달러 인덱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철강과 비철 금속은 아무래도 저희가 상품이다 보니까 향후에 물가가 오를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어야지 가격도 오르고 관련 업종의 주가도 많이 오르는데, 하반기 때는 사실은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를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자체가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많이 좀 약세가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이 너무나 지금 호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긴축 리스크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두 번째는 경기 선행 지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반기 때 경기가 좋아야지 당연히 이제 철강이나 비철 금속과 관련된 가격이나 주가도 굉장히 좀 좋을 텐데, 일단 통화량 증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금리 레벨이 지나치게 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는 저희가 중립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하단에 있는 차트를 한번 좀 봐주시면은 달러가 약세일 경우에 이런 어떤 철강이나 비철 금속 같은 가격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어떤 타 지역 대비 어떤 금리 인상이 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달러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얘기 좀 해보면요, 기본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이 좀 하나가 있고 중립적 요인이 하나, 그 다음에 긍정적 요인이 하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매크로 환경으로 저희가 중립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업황은 굉장히 현재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좀 부동산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부양식의 돌과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좀 상황인데, 일단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분기 중에는 어떤 일정 정도 반등을 할 걸로 제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약간 좀 진부할 수 있는데 좀 감사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철강사들의 생산량을 많이 좀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철강 PMI라고 하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서베이 지표인데, 이 신규 주문하고 이제 생산의 어떤 항목을 한번 좀 봐주시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한번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신규 주문이 낮다는 얘기는 수요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서 생산 지수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수요가 안 좋으니까 그만큼 철강사들도 이제 자발적인 감산, 자연적인 감산을 실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효과가 바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재고 지수에도 나타나는데,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감산 효과가 반영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재고 지수도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철강사 수익성들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감산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생산량 감소 때문에 저희가 가격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희가 3분기 반등을 이용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좀 더 진부할 수는 있겠지만 부양책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왼편에는 제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하고 이제 크레딧 인퍼스라고 하는 유동성 지표를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오른편 차트에는 유동성 지표하고 맨 아래는 이제 공업이익이라고 하는 어떤 중국의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지표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동글뱅이를 제가 쳐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좀 안 좋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현재 수준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제가 좀 과거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크레딧 인퍼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증가했다는 점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증가가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이런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업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PPR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이어서 따라가는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중국의 경기, 그 다음에 철강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강한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효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부양책 자체는 굉장히 좀 세게 나올 거기 때문에 3분기 중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3분기 중에 반등이 나올 거다. 감산하고 부양책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러한 업황 반등이 추세적인 거냐라고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추세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일단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여력이 좀 둔화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왼편에 있는 차트를 한번 좀 봐주시면은 올해 저희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프라 투자하고 그 인프라 투자를 대표하는 제가 이제 굴삭기 판매량은 오히려 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특수법인이죠. 이 특수법인의 어떤 재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중국의 어떤 부채 비율, 특히 이제 어떤 지방 정부를 포함한 어떤 기업의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 좀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여러 개 둔화됐다라고 하는 점이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부동산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체 중국 경제 20%가 결국 이제 부동산에 좌우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철강업황 같은 경우에는 전방 수요의 절반 정도가 저희가 이제 건설 부동산 쪽인데, 오른편에 저희가 중국의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액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올해 1월달, 2월달에 강한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을 때는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꺾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조금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어떤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눈에 많이 띄지는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저희한테 시사해주는 바가 좀 굉장히 큰데요. 일단 주택이 많이 판매가 돼서 이런 어떤 분양이 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이 줄어야지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많이 지을 텐데, 사실은 판매가 덜 되다 보니까 주택이 그렇게 미분양 주택이 많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건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철강 수요가 의미 있게 늘어나기 조금 어렵다. 그래서 추세적 반등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분기의 반등은 저희가 짧은 반등 사이클로 봐주시면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은 약간 둔화되는 국면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차트 오른편에 한번 좀 봐주시면은 지금 미국의 가동률이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가동률이 올라가냐 하면은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철강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약간 수급이 완화가 돼서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는 어떤 국면이긴 합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인프라 투자가 강화가 되면서 미국의 철강 수급은 다시 한번 타이트해질 걸로 저희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도표가 미국의 1위 철강사죠. 뉴코어가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발표한 미국 자국 내 철강 수요에 관련된 어떤 전망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리쇼어링 때문에 미국의 철강 수요는 연간 한 800에서 500만 톤에서 800만 톤 정도로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연간 철강 소비량 1억 톤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왼편에 보시는 차트가 바로 이제 미국의 건설 투자와 관련된 차트고요. 이 건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만은 전체 미국의 철강 수요의 한 30~40%를 점유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재밌는 지금 그 그림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거주용이랑 이제 비거주용 투자를 이렇게 좀 한번 쪼개서 한번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이게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엇박자가 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저랑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비거주용 투자의 항목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왼편을 한번 좀 봐주시면은 이 비거주용 투자가 거주용 투자하고 이제 동일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이 회색으로 표기된 어떤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요즘 많이 우려하고 있는 뭐 오피스라든가 상업용 빌딩과 관련된 투자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주택 경기와도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그 주택 경기가 좋았을 때, 즉 거주용 투자가 올라갔을 때 비거주용 투자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던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사실 요즘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그동안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이 오른편에 있는 그 파워, 그러니까 뭐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기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왼편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리쇼어링과 연관되어 있는 그 매뉴팩처링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수력 발전과 부분들,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교량과 관련된 이런 어떤 투자액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왼편에 있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상업용 오피스라든가 이런 둔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비거주용 투자가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그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재작년에 저희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과됐기 때문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 이후서부터 더더욱 이러한 예산들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 때문에 미국의 철강 수요는 보다 더 타이트한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나타낼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파이프 업체하고 주로 많은 좀 관련이 좀 있겠고요.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량 중에서 10% 정도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량 중에서 약 한 30~40% 정도가 바로 파이프, 관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그 철강제 수입량, 그 다음에 미국의 철강제 어떤 수입량 중에서 이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과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인프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표준형 파이프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기타 뭐 에너지용 어떤 강제들, 이런 거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업체들이 아마 좀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최선호주는 저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크게 투자 포인트는 제가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철강 업황과 관련된 반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 2분기 같은 거,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뭐 철강 업황이 그렇게 딱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는데, 철강 업황도 3분기 때 만약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에는 아마 좀 추가적인 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강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을 견인했던 바로 리튬과 같은 어떤 그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업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월 달에 뭐 포스코의 어떤 그 밸류데이를 통해서 아마 리튬 사업과 관련돼서 한 번 더 언급이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리튬 사업이 올해 하반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그러니까 물량 그 신규 공장이 이제 완공이 돼서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신사업과 관련된 가치도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회사와 가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포스코 피처엠과 같은 어떤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자회사 가치가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된 주가 모멘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최선호주로서는 이런 3가지 포인트에 근거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철강 비철금속 업종과 관련된 하반기 전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